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토레스 판사에 의해서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2024년 4월 16일 리플이 기관에 판매한 XRP에 대해서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방조 혐의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기 전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4월 16일 이전에 소송 양 당사자가 최소 1시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는 토레스 판사의 공식적이고 또 양 당사자가 이행해야만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토레스 판사가 원래는 약식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명령을 똑같이 내리긴 했습니다. 법원의 일정 조율을 위해서 양 당사자가 선호하는 날을 3개 정도 정하라고 했고요. 최소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6주에서 8주 전에 법원에 노티스를 달라는 명령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SEC가 중간 항소 신청을 했죠. 즉 우리는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식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급하게 항소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결국에는 그 요청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SEC는 싫든 좋든 리플을 만나서 합의를 위한 최소 1시간 정도의 미팅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재판일이 4월 16일이고 또 재판일 전에 해당 미팅을 가져야 하고 해당 미팅 날짜 기준으로 해서 6주에서 8주 전에는 법원의 일정을 알려야 하니까 SEC가 최대한 일정을 끈다고 해도 늦어도 1월 정도면 합의를 위해 만나는 그 날짜가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위해 만나는 일정이 오픈되는 날이 그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양 당사자의 소송 전략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날짜는 아마도 리플보다 SEC에 더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리플은 승소나 다름없는 결과를 얻어내었고요. 그리고 합의를 위해서 SEC에게 제시할 조건 또한 아마 리플 법률팀과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SEC의 경우에는 최대한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코인베이스라는 큰 산이 또 남아있기 때문이고 현재 코인베이스의 SEC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에 대한 반대 답변을 막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머릿속이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리플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리플 소송 자체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중요한 판례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우 그 소송 자체가 중요했다면 리플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합의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될 것이냐 사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인베이스 소송과 관련해서는 존 디튼 변호사가 어제 한마디 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가 생각했을 때는 코인베이스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약 40%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40%도 상당히 큰 가능성이었는데 이번에 SEC가 코인베이스 기각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낸 것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기각될 확률이 50%로 되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소송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가 SEC의 역대급의 패배를 안길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쯤 되면 SEC 법률팀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 근거를 잘 제시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끌고 가는 것이 법률팀의 역할인데요. 아무래도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집행거리가 아닌데 집행을 하려다 보니 이를 위한 근거도 억지식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리플에게는 해당 SEC의 반대 요청이 기각이 되면 더욱더 합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 당사자가 만났는데
법원이 결과물을 보니 합의 내용이 탐탁지 않고 또 혹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예정대로 2024년 4월 16일 재판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 일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보면 해당 재판은 양 당사자의 브리핑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약 9월경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 이후에 LCC가 항소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일 때 항소를 위한 양 당사자 브리핑은 2025년 2월경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제2수대 법원에서 이 사건을 판결하는데 약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6년 2월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2027년 2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법원의 결정은 제쳐두고라도 항소와 관련해서만 2026년 2월이나 되어야 끝이 난다는 것인데요. 만약 SC가 항소를 한다고 결정한다면 앞으로 약 2년 6개월의 의미 없는 싸움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자원의 낭비는 분명히 향후 의회와 그리고 미국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SEC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 2년 6개월 동안 법적 명확성을 가진 비트코인을 제외한 유일한 코인이고요. 특히 토레시 판사가 중간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거래소에서의 모든 판매가 어떤 식으로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 경우에는 리플 판매의 경우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따라서 다른 토큰 및 발행자에 대한 SEC의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즉 리플의 경우는 이렇게 판결한 것이고 다른 사례에서는 또 동일한 판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다 상황별로 법리적 쟁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결말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SEC 입장에서는 현재 본인들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토레시 판사의 판결로 체면 치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EC가 중간 항소 신청을 거부당하면서 리플 XRP의 파생 상품 거래량이 하루 새 185%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날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파생 상품 거래량이 각각 약 35%, 29% 급락한 가운데 벌어진 현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신에 리플 XRP를 선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리플 파생 상품의 시장의 높은 자본 유입이 리플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물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롱보다는 숏에 베팅하는 비율이 많다는 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매파적인 멘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안전자산의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위험 자산인 이런 암호화폐나 혹은 증시는 가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 우려 등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적 지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내일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요. 만약 고용 지표에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슬슬 가늠하게 되면 고금리와 그리고 경기 둔화가 맞물리는 거시경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 잘 고려하셔서 오늘도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